그리고 내가 여기서 알려줄 건 있는데 그건 영상이다 말할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엄마 걸 안 지키고. 온돌과 실내 중에서 어디에 버튼을 눌러요? 보일러에. 온돌, 실내. 17만 원 날만 했네. 그래? 그거 이제 앞으로 10만 원으로 줄여줄게, 엄마. 알았어. 아이고, 너무 좋지, 그러면. 아니, 겨울 4개월에 그 정도 음. 줄이면 얼만데? 그러게. 뭐 2, 30만 그것도 원 틀렸네? 줄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와의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단순히 저희 친정엄마만의 걱정이 아닐 거예요. 보일러 켤 때마다 두려움부터 앞서는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제 단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요. 다가오는 한겨울 난방비 약 50% 가까이를 아끼시고요. 최대 50만 원 정도의 쌈짓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20년 이상의 경력 수리기사님들이 이것만 바꿔도 난방비 절반 아낄 수 있다라고 임무화 말한 핵심 버튼 사용법과 실제 절약 사례를 모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난방비 50만 원 아끼는 특급 노하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고 더불어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경우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은요, 보일러 노후나 보일러 고장보다는 우리 손에 있는 조절기 버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노후돼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원인일 수 있지만요. 그런 경우 아닐 경우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아끼시려는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셨던 건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조사한 전국의 20년 전문가들이 임무화 말하는 난방비 절약 비법 3가지 딱 알려드릴게요. 3가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보시고 댁에 있는 보일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외출 모드예요. 외출 모드는요. 짧은 외출 시에는 그냥 외출 모드 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에요. 혹시 아침에 잠시 마트 가시거나 병원 가시거나 산책 가실 때 습관적으로 외출하니까 외출 모드 뭐 버튼 눌러야지 하고 누르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요, 이 외출 모드를 누르면요, 보일러가 식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오전에 외출 모드 누르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너무 추운 거죠. 그러면 추우니까 다시 우리는 보일러를 켜겠죠? 그러면 식은 온도의 보일러를 다시 뭐 25도, 23도 이렇게 올리려면요. 엄청난 보일러가 가스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질 때 가스비가 2배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해드릴게요.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쓰세요. 이거는 동파 방지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일 이내다 그러면요, 쓰시지 않는 것을 권장한대요. 그래서요, 3일 이내로 외출하실 경우에는요, 외출 모드를 누르지 마시고 평소 온도에서요, 약 3도에서 5도 정도만 낮춰서 켜두세요. 평소에 만약에 22도로 항상 실내 온도를 맞춰 두셨다면요, 한 거기 3도에서 5도 정도 낮춰서 뭐 19도 아니면 17도 정도로 살짝 낮춰 놓고 외출하시는 거예요. 집이 완전 식지 않기 때문에요, 훨씬 이게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잠잘 때, 주무실 때는요, 예약 모드를 쓰세요. 뭐 한 3시간마다 잠깐 20분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약 3시간 정도마다 예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20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바닥이 식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마치 이불 속에 핫팩을 넣어두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 모드는 정해드렸죠. 3일 이내는 외출 모드 누르지 않는 걸로, 3일 이상만
동파 방지를 위해서 외출 모드 누르는 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외출하실 때는 몇 도 정도 낮추면 된다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네, 3도에서 5도 정도 낮춰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저희 보일러 컨트롤러 보면요. 밑에 실내와 온돌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내는 뭐고 온돌은 뭐지? 솔직히 저도 이거 좀 헷갈렸거든요. 저희 집은 이런 보일러가 아닌데 제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에는 이 보일러 패널이에요. 그래서 저도 게스트를 받을 때 실내 온도 아니면 온돌 온도 뭐로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절기의 실내 또는 온돌 버튼 어떤 걸 누르셨나요? 이 설정이요. 우리 집 난방비예요. 약 절반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크죠? 정해드리겠습니다. 실내 모드를 드는 경우는요. 공기 온도를 재는 방식이거든요. 실내 모드를 둘 경우는요.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단열이 아주 잘 되는 집, 이런 집들은요. 실내 모드로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나요. 온돌 모드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온돌 모드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친정엄마 집 같이 단독주택이거나 좀 노후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바닥 난방수 온도를 재는 방식이라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기준으로 온도를 재기 때문에 보일러가 그렇게 막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외풍 심한 집에 실내 모드를 쓰시면요. 보일러가요. 쉴 틈 없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외풍이 있으니까 좀 데워지면은 괜찮은데 또 금방 또 외풍이 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보일러 돌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돌아가죠. 또 돌려놓으면 조금 그래도 따뜻하니까 괜찮나 했는데 다시 외풍이 있죠. 그럼 다시 또 돌아갑니다. 계속 꺼졌다 돌아갔다 꺼졌다 돌아갔다 반복하다 보니까요. 훨씬 더 가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곳들은요. 그냥 온돌 모드 해 놓으시고요. 온도는 22도나 23도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수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온수 온도 하면 저, 중, 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보통은 저로 해 놓으시고요. 샤워하거나 이럴 때는 중 정도로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수 온도를 고로 설정해 두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일러는 온수를 한 60에서 70도까지 끓이게 되거든요. 고로 해놨을 때. 그러면 가스를 왕창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샤워할 때 온도를 70도까지 쓰진 않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 결국 우리는요. 밸브를 가운데로 해서 찬물하고 섞어 써요. 어차피. 그러면 그거를 70도까지 끓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다시 이걸 찬물하고 섞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 정도. 중이 약 40에서 45도 정도 온도거든요. 중 정도 낮추시고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가스 소모량의 약 15% 정도가 줄어들어서 아낄 수 있다고 해요. 온수 1년 내내 쓰시잖아요. 그러면요. 평균적으로 1년에 약 6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따뜻해지고 돈 안 들이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 다 하시고요. 그러고도 이 만든 열이 창문으로 다 새어나가 버린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테죠. 그래서요. 창문으로 새는 열 40%를 잡으셔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40%가 창문을 통해서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 40%를 잡아야지 난방비가 잡힙니다. 첫 번째로는요. 뾱뾱이 많이들 아시죠? 창문에 붙이는 단열 시트예요. 뾱뾱이의 공기층은 실내 온도를 약 2도에서 3도 정도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난방비 약 20% 정도를 절감한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또 뾱뾱이뿐만 아니라 문풍지나 틈새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이소에서 약 1,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저렴하지만 단열의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창틀과 현관문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요 꼼꼼히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밤에는 꼭 커튼을 쳐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커튼은요 좀 망사라던가 얇은 커튼보다는 좀 두꺼운 커튼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집에 따뜻한 외투를 입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리고요 이 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겨울철 되면 목이 아프고 피부가 건조하니까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바로 난방비 폭탄과 연결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은 폭탄을 맞는다는 게 아니라요.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건조한 공기보다요, 촉촉한 공기가 열을 훨씬 더 오래 품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를 그래서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면요, 우리 몸은 약 2도 정도 더 포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2도 차이가 가스비의 약 15%를 아끼게 해줄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요, 가습기, 젖은 수건, 그리고요, 실내에서 빨래를 건조하거나,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머리맡에 물그릇 담아서 올려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실천하신다면 겨울 내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겨울이 약 4개월 동안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 이 4개월 동안 최소 약 30만 원에서 최대 약 5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은 실내가 워낙 따뜻하게 있다 보니 많이 또 실천 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복인데요. 내복 하나가 약 5도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보일러 온도 약 3도 정도를 춥지 않게 낮춰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 65세 이상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을 현금처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출 예약 모드 확인인데요. 3일 미만 짧은 외출은 그냥 온도만 낮춰주세요. 외출 모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예약을요, 약 2-3시간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온수였는데요. 온수는 고루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사용하실 때 중정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난방 모드에서요, 우리가 온돌 모드하고 실내 모드가 있었는데요. 20년 이상 노후되거나 주택 빌라 아니면 그냥 실내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 단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뾱뾱이, 문풍지, 두꺼운 커튼으로 열 손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습도 관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습도는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요, 보일러 조절기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춥게 떨지 않고 돈도 아끼는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응원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려고요. 좋은 정보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힘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어르신들께도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